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내일이면 월요일, 내일이면 6월 2일, 모레면 대선. 자, 대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죠?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경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바로 우리 그 수출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죠? 자동차죠. 자,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 32%나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리 우리가 미국에 선적한 차들이 있거든요. 관세 폭탄 맞기 전에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대미 수출이 더 줄었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하는 물량이 이동을 하면 그렇게 되면 관세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40%, 50%,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걱정이죠. 잠깐만, 현대자동차, 현차, 주식 좀 잠깐 볼게요. 걱정이 되네요. 그죠? 자, 이게 현대자동차 주식이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나오겠죠. 이거 뭐, 폭락이라고 봐야죠. 그죠? 여기서 반등 주고, 폭락하고, 이거 뭐, 일단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네요. 그죠? 한 16만원까지 떨어지고, 월봉으로 볼까요? 이거는 뭐,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네요. 그죠? 여기 한번 지지하고, 이거는 실적이 나와야 알겠네요. 자, 일단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는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수출의 주력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관세 충격 현실로 5월 대미 수출이 100억 달러를 줄고 있다. 이제 내수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기업들 구조조정은 분명히 하겠죠. 이미 여러분들, 지금 하향길에 접어드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석유화학, 철강, 그런 좀 공장도 이미 폐쇄하고요.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뭐 LG화학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대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부인하고 있는데 회사야 부인하겠죠. 그죠? 그러나 공장이 돌지 못하고 돈을 못 벌면은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제는 안 좋고 수출도 안 되고, 근데 왜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왜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시장은 올라가느냐? 자,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극화. 주식시장은요, 많이 떨어졌고, 그죠? 유동성으로 그냥 투기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머니게임. 금융시장의 머니게임이 벌어지는 거고요. 싼 맛에. 자,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약간 다른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또 저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1%도 안 나오고,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주력 산업은 타격을 입고, 지방에 있는 우리 주력 산업도 화학, 철강은 완전히 공장 폐쇄 분위기로 가고, 그죠? 금리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집값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대선을 하루 이틀 앞두고 막 흑색 선전이 이제 막 난무하고 굉장히 질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도 무너지고 있지만요. 지방 경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뭐 지방에다 은행 하나 더 만든다고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전혀 다루질 않는다. 여러분,
오늘 어느 신문에서 나왔지만 지방이 무너지면요 서울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다 서울 올라가. 그 지방에 노인들밖에 없어. 젊은이들은 다 올라갔어. 근데 결혼을 안 해. 아이를 안 낳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근데 집값은 급등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과연 5년짜리 정부가, 어떤 정부가 나와서 저렇게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될까? 참 답답해지고 있어요, 지금.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고. 국제 정세는 뭐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는 좀 선전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 쪽에서 급격한 감소가 벌어지고 있다. 자, 5월에 수출입이 마이너스 1.3%, 대미 수출은 한 8%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4.4% 감소. 자, 이걸 미리 갖다 놓은 거 팔아도 감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대중 수출도 104억 달러로 8.4% 줄고 있다. 자, 5월의 수입액이 작년 대비 5.3% 줄어들었다. 수입액이 줄어드니까 흑자는 났겠죠. 다행히 흑자는 났어요. 69억 달러 정도. 자, 여러분들, 이 한국 철강계가 초긴장 상태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나온 게 철강을 50% 관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5% 상호 관세를 붙여가지고 50%. 그러면요, 50% 관세하면 미국에다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이미 기존 20% 관세 여파로 3월 기준에 전년 대비 18.9% 감소한 3억 4천 달러. 자, 50%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 자, 한번 포스코 한번 주식을 볼까요, 또? 자, 이게 포스코 주식, 아이고. 자, 이게 포스코 주식이에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이거 안 좋다고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38만,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죠? 13만 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팔아라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계속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주력 산업도 안 되고 2차전지 산업도 안 되고 이건 여기죠. 14만 원. 여기서 한 10만 원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제 아무리 포스코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죠?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거. 그죠? 완전 일봉은 역배열이네. 그죠? 자, 이런 건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내 공장도 폐쇄하고 있다라는 거야. 폐쇄하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2029년까지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 한국에서 해봤자 노조들 맨날 임금 인상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고 미국에다 짓는 게 더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방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제철 공장 폐쇄하고 미국으로 가고, 자동차 공장 폐쇄하고 미국으로 가고, 석유화학 공장 폐쇄하고 미국으로 가고, 제조업 기반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그런데다가 요즘 이게 홈플러스도 이게 126곳 중 과반에 해당하는 68곳을 세이지앤드 리스펙 매각후 재임대 전략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68곳 중에서 최근 임차료 및 계약 조건 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41곳, 그러니까 한 17곳 정도는 계약 해지 통보, 9곳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전 폐점, 뭐 이제 점점 폐점하겠죠. 뭐 홈플러스 장사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또 팔고 그러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지역 경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유통업도 폐쇄, 그 다음에 뭐 공장도 폐쇄, 대기업도 나가. 자,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다른 것도 점점 폐쇄하겠죠. 자, 지금 지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지방이 그렇게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선 이후에 지금 또 금리도 내리고 오니까
5월에 가계대출에 6조가 폭증했다는 건가? 5월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겠네, 그죠? 자, 5월에 대출에 6조가 늘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정부가 수도권의 핀셋 규제 강화를 하겠다. 지방은 규제 안 하고요. 지방은 뭐 지금 빚을 내서 사라고 하는 판이니까 사든 말든 그죠? 상관없다 이거야. 사주면 고맙다 지방은. 그러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서울 수도권만 살라고 하니까 그죠? 대출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자, 올해 2월에서 3월 늘어난 주택 거래 관련 대출이 대거 실행된다가 금리가 내렸잖아요. 그죠? 또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러면 막 서울 수도권에 갭 투자로 막 몰려오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선방을 때리겠다라는 거죠. 선방을 때리겠다. 물론 이제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겹쳤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7월 달부터 좀 3단계 DSR 규정하면 좀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러나 연초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으로 2월 달에 한 3조 900억 정도 이어서 4개월째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렸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그런데다가 주식 시장도 요즘 2, 3, 4 뭐 계속 급등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그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온 거죠. 이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그러면서 그것도 가세를 했죠. 자, 이제 저금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금리가 오면 또 시장이 들썩거리겠죠.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에서 들썩거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대선 일정과 겹쳐가지고 또 주식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고 이미 들썩거리고 있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돈을 잃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저금리가 되면 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졌어 시중에. 근데 뭐 고기도 먹으러 가고 술도 먹으러 가고 그래. 그러면 다 어디를 가요? 맛집을 가잖아요. 좋은 집을 가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되는 집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부동산을 또 사러 가겠죠.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뭐 어디 지방에다 사겠습니까? 뭐 어디 수도권에다 사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결국은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 돈은 결국 고급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고급지들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런 효과다. 그런 효과다. 2016년 이후에 엄청난 돈이 저금리 때문에 풀리고 그 돈이 시중에서 돌다가 양극화 현상으로 상위 뭐 10%에게 다 또 쏠려 들어가고 그 상위 10%가 두채 셋째 가졌던 집을 한 채로 가고 그럼 정부의 규제와 세제는 또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고급제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다시 한번 또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지금 3%대로 떨어졌어요. 3%대로 떨어졌다.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가면 2.0 기준금리. 그러면 예금금리가 1.25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1.25에 돈을 맡길 바보는 없겠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나오겠죠. 그죠? 집을 사러 나오겠죠.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한다고 나오겠죠. 주식시장 들썩한다고 들어가겠죠. 또 누군가가 상가를 사라고 꼬셔서 또 상가를 사러 가겠죠. 그러면서 또 다 고가의 상가에서 물리고 그러겠죠. 자,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의 집값이 뛰고요. 그 다음에 과천, 분당 이런 지역이 다 뛰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경기도까지는 확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안양까지도 상승세가 퍼졌다. 안양의 인기 지역 동안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값이 0.8이 올랐다. 이제 그런데도 슬슬 거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노도강 금강구도 이제 거래가 될 것이고 연말 되면 수도권까지 거래가 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또 갭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집값의 대선 이후에는 집값의 전방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대선 이후에는 집값의 전방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미리 수도권 같은데 아니면 뭐 저렴한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점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